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집에 있는 생활이 늘어나고 나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다들 그런 말을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하루 이틀은 좋지만 두세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잘 안 가서 TV를 보거나 청소며 요리며 부지런히 해도 무료하다고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바쁘고 활동적으로 사는 것 같아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이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대부분의 50대, 60대들은 은퇴 후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TV 보는 것도 이제 감흥이 없다고 하시며 노년의 시간이 무료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중장년들 모두 한평생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도 쉬는 것이 마냥 즐겁지가 않고 노는 법을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신이 나지만 이내 막막해지는 시점이 누구나 오게 되지요.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활력과 멀어진 생활은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고 노년에 걸리는 우울증은 몸을 무겁게 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후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준비해 본다면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축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 6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인생조언 시니어의 삶의 생기와 꽃처럼 만개하는 활력을 주는 활동을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요즘 식집사라고도 불리는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과 호흡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하며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의 독서는 책을 읽으면 다양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경험하며 노후에 올 수 있는 감정적 불안을 없애고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공감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걷기 운동을 유지하면 신체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가 신경 건강과 의식적으로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시각적, 공간적, 상상력,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뇌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후에는 뇌 활동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 그리기는 창의적인 사고와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자아 성장과 자기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아 식별과 자아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경험, 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함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에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안 들이고 노후에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생활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식물 키우기, 독서, 걷기, 그림 그리기, 탁구, 명상 이 6가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변화가 큰 것이 뼈입니다.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절이 되기 쉬워집니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퇴경부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골밀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권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우유에는 난소암, 전립선암이나 고지혈증, 심장병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유보다는 녹색잎 채소, 콩, 작은 생선을 통한 칼슘 섭취를 권장합니다. 칼슘 부족이 염려될 때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칼슘 영양제가 좋다고 하니 챙겨 드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노후를 위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생활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조언이었습니다.